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5일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스기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출근길이 좀 휑하고 비어서요. 잠시 왜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재택근무를 하던 사람들 대부분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도 일주일 중 금요일 하루는 재택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시카고는 여름의 도시라고 해도 될 듯해요. 겨울이 기니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요. 이제 모든 야외 행사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면서 속속 이 서머 스케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요, 다운타운 지역은 물론이고 서버브 지역에서도 아트 페어, 또 초콜릿 축제, 콘서트 등이 연이어서 열립니다. 여름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파머스 마켓도 속속 오픈을 하던데요. 저는 언젠가 그 유명하다고 하는 링컨팍에서 열리는 젊은이들이 인산인해로 몰리는 그런 파머스 마켓이에요. 여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물론 다른 파머스 마켓들도 다 그렇긴 하지만 유난히 이 갓 구운 빵 그리고 막 튀겨내는 팝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울퉁불퉁 각자 원하는 대로 생긴 과일들, 뿌리 채소들 왠지 더 건강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자, 라벤더 향이 진동하는 여러 가지 소품들, 또 싱그러운 꽃다발, 농부들이 직접 키우고 만들었다고 하는 과일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유명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여유롭게 거닐며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 그 자체가 힐링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로스트 직접 해서 내려주는 커피들의 향이 진동을 하거든요. 참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요. 주변을 보시면 이렇듯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정도는 해보시는 주말 맞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비 소식이 있지만 완연한 초여름 날씨가 예보된 주말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는요. 오늘 들어온 뉴스들 정리해드린 후에 내일 이화 여중고 동창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고 시절 추억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화 여중고의 동창회 김의숙 회장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15일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장소입니다. 이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함께하면서 2박 3일 동안의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1시경 시 주석의 관저이자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 도착을 했고요. 이후 두 정상은 통역만 대동한 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중난하이 정원을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두 정상은 이후 차담 형태의 소규모 회담 또 업무 오찬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차담에서 이번 방문은 놀라운 방문이었고 우리는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양국과 세계에 모두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은 이란 문제에 대해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미중 모두 이러한 상황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 주석에게 이번 방중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오는 9월 24일 미국으로의 답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난하이에서의 차담과 오찬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이동해서 오후 2시 30분경 에어포스 1에 탑승해 중국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이 치열한 전략전 경쟁 속에서도 양국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양국 관계를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강경 메시지와 또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이 재확인되는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미중은 관세와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싸고 거친 충돌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에는 갈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고요. 무역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서 시 주석의 미국 답방, 또 올해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12월에는 G20 정상회의 등도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있게 될 4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이 같은 상황 관리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 첫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관세 이슈보다는 대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내세운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일제히 탑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잘못 처리하면 이로 인해서 양국이 부딪히거나 충돌할 것이고 이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하게 몰고 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 주석은 분쟁 중인 섬, 이 대만이죠. 대만의 운명과 미국의 군사지원 문제가 자신의 최우선 관심사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관계 회복과 무역 협상 타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인 다소 충격적인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과 관련해 경고를 전달한 셈이라면서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서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집행해온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잇따라 사퇴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마이클 뱅크스 국경 순찰대 대장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불법 이민자 단속 주무부처죠. 국토안보부를 이끌던 크리스티 놈 전 장관도 지난 3월 사실상의 경질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의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논란 속에 지휘를 했던 그레고리 보비노도 지난 3월 말에 은퇴했습니다. 또한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 집행에 앞서온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직무대행은 5월 말 사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은 2024년 대선 승리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었죠. 집권 2기 첫 해인 작년만 해도 불법 이민자 유입 급감이라는 성과와 함께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면서 미네소타에서 불법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미국인 2명이 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이 성과 위주의 공격적 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이민 정책을 집행해온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지난 수요일 연소득이 $25만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이 $25만 미만인 가정의 학부생들은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연소득이 $12만 5천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카고 대학교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서 이는 학비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이 시카고 대학의 탁월한 학자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시카고 대학의 핵심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FL이 2026년 정규 시즌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경기를 모두 치르게 됐는데요. 총 5번의 프라임타임 경기가 배정되면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강팀들과의 대진표로 인해서 험난한 시즌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리노이주 의원들이 상습 과속 운전자들에게 차량 내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원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은 2028년부터 주 차원에서 이른바 초과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 속도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2개월 이내에 과속 또는 난폭 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차량 내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통제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는 주말인 16일과 17일 스코키 옥튼 공원에서 제34회 스코키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자, 오프닝 행사 토요일 오후 1시에 있게 되고요. 또 롱그로브에서는 계절마다 스트로베리, 애플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번 주말 다양한 초콜릿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초콜릿 페스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기온 75도, 최저 61도, 토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뇌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고 8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62도입니다. 일요일 오전 한때 비가 오겠고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81도, 최저 68도, 월요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역시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최고 80도, 최저 70도입니다. 현재의 기온은 60도,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2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동창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특히 여고 시절의 동창들과는 참 많은 추억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시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서 여고 동창생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써니라는 그 영화가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카고에도 많은 동창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중여고 동창회도 생각보다 많이 있던데요. 바로 내일 이화 여중고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화 여중고 동창회의 김의숙 회장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자, 바로 내일이 동창회입니다. 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오래 기다렸었는데 이번 주일이라 생각해서 또 내일이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아, 많이 기다리셨군요. 이 동창회 날을. 그쵸. 1년에 한 번씩 동문들이 다 모이시는 날이니까 항상 기다리죠. 자, 먼저 이 시카고 이화 여중고 동창회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언제부터 모임이 시작됐나요? 모임은 뭐 옛날부터 오래됐죠. 벌써 우리 선배님들이 사실 오셔서 옛날부터 오랫동안 이걸 해오셨었어요. 그때는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셔서 그래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현재는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가 모임에 참여를 하시고 또 활동을 하고 네. 계신가요? 이제 저희 주소록에는 그래도 많은 분이 계셨는데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타주로 이사 가신 분들,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연락되시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총회에 90명이 모였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남편분들이 동원이 돼서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는 남편들이 같이 오셔요. 그래서 작년에 90명 했고 내일은 저희가 80명
하려고 합니다. 80명이면 작지 않은 숫자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네. 하시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많이들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작년과 올해는 시카고 문화회관의 비스콜에서 저희가 또 옛날 생각하면서 합창을 준비를 했어요. 정말 동문들이 이화를 많이 사랑하셔서 감사해요. 그러시군요. 어떤 분은 요즘은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래도 다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동창 모임 1년에 한 번 갖고 계시고 또 그 이외에 또 평소에도 어떤 활동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연초에 1월 달이나 2월 달에 임원회를 해요. 근데 임원이 숫자가 좀 많아서 거의 18명이 모이시는데 고문들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를 올해 같으면은 4월 말에 했는데요. 그때 이사분들이 30명이 오시고 또 11분이 우표로 수표를 보내주시고 위임장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41명이 지금 이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 오셔서도 이사회비를 내시겠다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총회 때 하고 또 그 전에 제가 하나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게요. 꿀잼 모임이라 그래서 그냥 회의 안 하고 편하게 모여서 점심 함께 하면서 그냥 동문들끼리 시간 있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점심하면서 그냥 뭐 좋은 얘기도 하고 잡담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한번 했는데 이번엔 조금 작았어요. 14분이 오셨는데 아주 화기애애하고 너무들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두세 달에 한 번씩 편안한 모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걷기 대회는 항상 가을에 저희들이 동문들이 모여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걷기를 합니다. 같이. 네. 그리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데 그때도 한 거의 25명 내지 30명은 오셔요.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최근에 시작하셨다는 꿀잼 모임, 말처럼 정말 꿀처럼 재밌는 그런 시간이셨습니까? 네, 이거는 뭐 회의도 안 하고 골치 안 아프시고 그다음에 네. 그냥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시는 건데 요즘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학교 활동을 자꾸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임의 그 의의가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서 편안하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참 연세들이 다르지만 조금씩은 다르시지만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기독교 학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자라온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추억들도 많고요. 또 살아온 것도 다 다르게 사셨지만 이 마음들이 굉장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남의 얘기도 들어주시고 또 같이 누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이화 여고 출신이신가요? 예. 그 회장님 여중고. 이화 여중고 당시에는 중학교도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아주 어렵게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세대를 지나오셨는데 저희가 그냥 이화 여중고로 그냥 계속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옛날에 다 그렇게 어렵게 시험 봐서 중학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하시고 예고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특기를 하시냐고. 네. 그래서 이화 여중고로 하셨군요. 네. 뭐 지금도 이화여고 명문이지만 당시에는 시험을 잘 봐야만 들어갈 수 있는 명문 여고였는데요. 이 회장님께서는 몇 년도에 이화 여중고를 다니신 게 되나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희는 뭐 졸업한 해 보통 기록하거든요. 네. 그래서 1970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64년도에 들어갔고
있고 70년에 졸업했죠.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렇죠. 네. 그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시면 정말 동창회에서 이야기꽃이 여기저기서 피겠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는 이제 학급마다 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네. 그렇게 드리고 또 저도 뭐 종교부장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천극장에서 예배 보던 거, 그게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정을 걷던 그 추억들은 다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정말 교회 안 다니시는 분까지도 그 얘기는 다 아셔요. 선생님들도 바뀌시고 뭐 그랬지만 그 학교에 대한 사랑이 유난히 더 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좋은 학교 다녔다고 그런 자부심보다는 이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받고 또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그 지역을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만나시면 다들 그 순수했던 시대에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후배님들이 정말 나이의 차이 없이 정말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웃으시고 참 좋은 그런 모임이에요. 그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화 여중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네, 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사는 기반이 됐죠. 그래서 예.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고 뭐 여러 가지 또 다 사신 그 과정은 다르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담을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동창회도 나와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서 매년 저희 이화 사랑 나누기를 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저희 동창회 기금으로 5군데를 신청서 받아서 대부분이 뭐 여성들을 위한 거나 아니면 기독교 기관에 보내고, 작은 돈이지만 그래서 5군데를 매년 골라서 보내요. 그래서 또 미랄 선교회 같은 데는 저희가 가서 점심 봉사도 하고요. 이화여고 동창회 장학금으로 1,000불을 매년 보내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에서 500불씩 두 사람에게 매년 장학금을 줘서 그분들이 또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너무 아름다운 글로 써서 보내줘서 고맙더라고요. 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 졸업 후에도 신앙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일에 힘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거지만 저희들 마음을 합해서 뭐 동창회가 돈이 많고 이러지를 못해서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네. 그 당시에 회장님 이화여고가 어디에 있었나요? 굉장히 교정이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동이라고요. 정동감리교회 바로 옆인데요. 배제하고는 마주보고요. 그때는 배제가 지금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배제하고 마주보고 노천극장에 있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갔었는데 지금도 아름다워요. 네, 맞아요. 그 정동길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그래도 아름답고, 저희가 유관순 기념관을 이제 재건축했거든요. 거기에도 한 5년 됐는데 시커에서도 열심히 보냈고, 직분들도 개인으로도 또 한국 가서도 보내고 여기서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배재 고등학교하고 마주보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시절은 참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남녀 고등학교가 마주보고 있었지만 뭐 설레는 마음만 간직할 뿐 뭐 만날 수 네.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위에 뭐 서울고등학교도 있고 저쪽으로 뭐 이렇게 많아서 했는데 네. 뭐 또 그때도 데이트할 사람들은 데이트하고 그랬어요. 네. 그 이화여고 학생들 굉장히 인기가 있었겠는데요. 주변에 남학교들이 많이 있었으면. 그래서 그때들도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그쪽으로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화여고에서는 그 봉사활동, 저는 소녀선교회를 했었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에 살면서 시골도 처음 가보고 저희 힘으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그때 친구들이 지금 다 딴 곳 살지만 지금도 그 친구들이 연결돼서
매일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네. 일들이었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민 생활 속에서 여중, 여고의 동창회,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아여고는 정말 기독교하고는 연결이 돼서 그런지요. 살면서 저희들이 정말 신앙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게 어렸을 때부터 기반이 돼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를 느끼고 사는 거가 저는 가장 큰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창회를 가도 거기서도 저희는 꼭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를 해도 모든 행사가 전부 다 기도와 찬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그 분위기도 좋고 모든 분들이 그냥 정말 내 언니 선배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요. 처음 뵙는 분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저기 조금 편찮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편찮으시는 분도 있고 또 재활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임원해서 꽃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방문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몇 분을 찾아뵀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어디에서 이렇게 귀한 선배, 후배,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있게 되는 이화 여중고 동창회 시간과 장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좀 혹시라도 아직까지 동창회 참석 안 하신 분들 좀 많이 참석하시도록 참여를 권유하시는 말씀도 끝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내일 3시 반 문화회관 비스코홀에서 내일 하고요. 그리고 등록은 거의 다 하셨는데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이 방송 듣고 오시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후배님 처음에 오시기가 힘들지 오시면 다들 좋아하셔요. 그래서 한번 와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초청하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 행사가 저희가 또 옛날에 생각해서 김성자 선배님이 지휘를 해주셔서 합창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꼭 좀 오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있게 되는 이화 여중고 모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또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